차를 훔쳐가고 가지고 사람을 쳤다. 그러면 뭐만 보면 되냐? 이 차주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보면 돼요. 차주가 책임이 있는지. 자, 차주가 만약에 아까 열세 관리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도교법이나 이제 물론 우리가 형법은 잘 안 쓰긴 하지만 한 줄 더 쓰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죠. 도로교통법의 법규를 위반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위반했어요? 민법상 불법행위 750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잖아요. 뭐 나의 과실, 열세 관리를 잘못한 과실. 그래서 민법 750조 도로교통법 이거 40 몇 조인가 그런데 외우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로교통법을 쓰면 돼요. 열세 관리 책임이 있다 그러면 보험 처리가 된다. 뭘로 되냐? 이 사람은 이 절취운전이라 하더라도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물어서 일단 보상해주고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구상한다. 절취운전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동승자가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뭘 봐요? 이 절취운전에 관여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얘도 타인이다. 그죠? 타인이다. 다만 이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에 탑승하게 된 운행 이익을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감경해 줄 수는 있겠지만 타인에 해당이 된다. 근데 같이 야 우리 훔쳐 타고 가자라고 조장했거나 아니면 둘이 공모했거나 절취에 적극 가담했거나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거예요. 공모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먼저 하라고 뭐 유인했거나 뭐 적극 조장했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여기서는 물어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동승자는 타인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게 이 건의 중요한 거고요. 제3자, 차 밖에 있는 제3자는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이 사람이 절취를 했는지 무단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다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취운전 중에서 판단하는 것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절취운전의 운행자 책임을 판단할 때 열세 관리라든가 차량 관리도 보지만 거리, 기간 이런 것도 봅니다. 모든 절취의 그 상황을 다 고려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훔쳐간 사람이 내가 서울에서 잃어버렸는데 부산에서 사고를 냈다. 그럼 내가 과연 그때까지 운행 지배를 있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차를 내가 오늘 잃어버렸는데 훔쳐갔는데 한 달 뒤에 사고가 났다.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책임을 안 질 수 있습니다. 안 지면 우리 피해자는 어떻게 한다?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장받으면 됩니다.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절취운전과 관련된 모든 그 유형을 이 표에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그 교재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차를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이 차를 훔쳐서 운전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피해자는 누구냐면 차 안에 있는 사람과 차 밖에 있는 사람 둘로 나뉠 수 있겠죠. 차 밖에 있는 사람이 보행인이든 다른 차 운전자건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승객이냐 승객이 아니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타인으로 보상받아요. 왜? 몰랐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과연 훔쳐간 이 차의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보유자밖에 없잖아요. 보유자. 왜? 절취운전자는 운행자는 맞지만 피보험자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자한테 따져보는 거예요. 보유자가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로서 보험금이 나가냐 안 나가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취운전에 대해서 뭘 찾는다 그러면 뭘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연구하냐. 결국은 보유자의 책임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배법 적용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차외 피해자는 언제나 차주가 이제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서 받으면 되는 거고 없다고 결정이 되면 정부 보장 사업으로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차 내 탑승자는 아까 해맑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절취 운전에 가담한 정도만 가지고는 보상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타인성을 인정한다. 여기서는 적극 가담. 그 다음에 아까 있잖아요. 공모. 이제 공모인데 딱
용어를 들어봤을 때 이거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정도의 나쁜 놈이다. 뭐 이러면 안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훔치는데 그냥 얼떨결에 따라간 사람이다. 뭐 이런 사정을 잘 몰랐다. 그러면 그때는 해주는 건데, 사실 우리는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걸 판단할 수 없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도 가로 열고 적극 가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답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취운전자는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유자가 책임이 있다 그럼 둘이 공동 부진정 연대 책임에 의한 책임을 같이 져요. 그 다음에 절취운전자 차량 동승자 공범이다 그럼 공동운행자니까 안 해줘요. 근데 뭐 사실을 알고 탑승한 사실만으로는 공동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요거 기억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전혀 몰랐다. 그럼 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단운전도 얘랑 똑같아요. 무단운전은 뭐라고 표현해요? 무단운전의 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줍니다. 자,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상하냐? 일단 김영피보험자. 우리는 보험회사가, 내가 이제 딱 보험회사다 그러면 뭐 따져본다 그랬어요? 우리 보험에 가입한 보유자가 과연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서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봐요. 왜? 우리 피보험자 개별 적용도 있고, 그 다음에 김영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자배법 3조의 책임은 늘 달고 가잖아요. 자배법 3조의 책임 늘 있잖아요. 보유자가 거의 완전히 여기 절취운전에 대해서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이 없다 하는 경우를 빼고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인 경우에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피해자는 여기도 청구하고 저기도 청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차주가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이 있네? 그럼 청구할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다 납부했는데 사실 이 법이 너무 강력해서 책임이 있는 거지 억울하잖아요. 우리 피보험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 보험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보험 들고 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잖아요. 일단 다 해줍니다. 보험회사는 그 위험까지를 다 보험료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조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상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상을 작동시켜서 끝까지 이 피해자에게 나간 돈을 제3자, 뭐 운전을 했던 뭐 문제가 있는 그 절취 운전자에게 다 받아냅니다. 그건 다 받아오건 못 받아오건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거는 사정이에요. 보험사 사정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취 운전이 도난 절취, 그러니까 절취 무단이 좀 비슷하게 용어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있잖아요. 운전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특약에서 면책 제외 사유 중에 도난 중일 때의 사고는 면책에서 빼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김영피보험자가 차를 관리하는 중에 누군가가 차를 훔쳐갔다. 도난을 이제 당했다. 그러면 이 도난 중에 일어난 사고인 경우에 누가 운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사실 이 차를 훔쳐갈 때 운행자 책임이 있잖아요. 차를 훔쳐가는 경우에도 나 자배법 3조의 책임을 부여시켰는데 훔쳐가서 일어난 것까지를 나는 보험사가 보험 처리 안 해줘.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훔쳐간 사람이 운전자 범위를 충족시킬 일이 없잖아요. 운전자 아무나 운전할 거니까. 그래서 면책되는 게 당연한데 얘를 면책시키면 역시 김영피보험자의 그 어떤 보험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도난 중일 때도 운전자 범위를 지정한 면책이라 하더라도 일단 보상해주고 누구에게? 운전한 사람에게 다시 구상하는. 그게 다 이 취지가 뭐냐? 김영피보험자를 어떤 보호하는 차원, 우리가 보험을 가입시켜서 유지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A는 주차장에 차문이 열린 차량을 훔쳐 타고, 한번 보세요. 이걸 만약에 이거를 내가 시험 문제로 쓴다 그러면 나는 뭐를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 이 정도로 간편하다. A는 주차장에 차문이 열린 차량을 훔쳐 타고 운행하다가 보행인 C를 충격했습니다. 보험은 전부 다 들어있고 특약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A는 무슨 운전자? 절취 운전자예요. 자,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C죠. 보행인 C예요. 차 외인인 C가 이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청구하냐? 일단 훔쳐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 청구해요. 그 다음에 차는 B 소유죠.
B는 김영피보험자다. 그러면 여기도 청구할 수 있죠. 소유자니까 여기 흉기 소유자예요. 흉기 소지자인 김영피보험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배상 의무자는 A와 B예요. 그죠? 배상 의무자와 이제 여기 법률상, 법배책,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 의무자. 이 법배책으로 제목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배상 의무자로 해도 돼요. 그래서 1번 A는 무슨 책임?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 그 다음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자, 그러면 B는 무슨 책임? 이걸 쓸 때 이걸 판단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뭐예요? 이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 단어는 차문이 열린, 차문 열어두고 다니면 안 돼요. 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B는 차량 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리를 떠서 차량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민법 750조와 아까 도로교통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배법 적용설에 의해서 이 건에 있어서는 운행자 책임, 자배법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운행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보험, 이게 보험회사가 어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러면 얘는 B는 김영피보험자, 그 다음에 절취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이게 이제 1번, 2번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러면 대인배상 1, 2로 누구를? C를 보상해준다. 어떻게? 김영피보험자의 책임에 의해서 보상해준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구상해야 되겠지. 네, 누구에게? 절취운전자 A에게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고 구상한다. 물론 100%를 다 구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 공동불법행위잖아요. 차주하고 절취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잖아요. 왜? 차주는 이 책임 있잖아요. 민법상 책임. 그러면 나중에 청구할 때 100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 열심히 다투면 이 중에서 한 10%는 빼줄 수도 있겠지. 그거는 자기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상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운전자 한정 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어때요? 결과가 똑같아요. 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운전자 가입 특약에 가입돼 있다. 1인 특약에 가입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상 책임, 보험사의 보상 책임 얘기할 때 2번 한정 운전 특약의 면책 예외 사유, 제외 사유 해가지고 도난 운전 중일 때는 무단 절취 해당하는 도난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책 적용하지 않는 도난 운전 중일 때는 담보가 뭐예요? 대인 1은 원래 당연히 되고 대인 2, 자손, 자상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쓰면 답안을 아주 예쁘게 잘 쓰실 수 있어요.